안녕하십니까. 저는 RC에어의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정보 일원화 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과업으로 본 용역을 진행을 했고,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D하고는 속성이 좀 다르지만 연구 용역에 대한 일환으로 진행을 한 거고, 올해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일단은 빈티지는 작년 12월 기준의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은 통합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건, 통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하나로 모인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떤 시스템들이 모이냐라고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는 이 샘스부터 그린링크까지 6개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샘스가 가장 먼저 생겼죠. 99년도에 생겼고, 그 다음에 굴뚝 자동 측정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87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이걸 관리하기 위한 클린시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0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2000년대니까 이때쯤이 아마 소득이 한 2만 불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한 15년쯤이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 3만 불 정도 갔으니까, 한 10년 텀 사이에 법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 다양화됐고, 대기준도 강화가 됐고, 동시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고유의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시스템들을 이걸 하나로 묶으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목적들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긴 이 샘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 3종이 주요 타겟이고, 4, 5종도 입력은 기록 운영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IPS라고 하는 시스템은 통합허가제도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이 20개 업종 그리고 대기 1, 2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택앤스카이는 크게 엔스카이와 클린시스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엔스카이의 경우에는 권역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장 배출용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클린시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배출 굴뚝의 실시간 농도 측정을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외 굴뚝, 그러니까 TMS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굴뚝의 경우에는 자가 측정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가 측정 결과는 측정인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에 생긴 요 그린링크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시스템들이 주로 1, 2종 그리고 3종까지를 주요 타겟으로 둔 반면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요 4, 5종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통합 플랫폼을 이제 왜 만들게 됐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대기와 관련된 가장 상위 계획은 10년 주기로 만들어지는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주기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보시면은 대기 배출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서 샘스를 둔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시스템들이 샘스를 중심으로 모일 것이다 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어떤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를 그냥 연구진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일단은 가장 활발히 사용을 하고 있는 수요자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상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업장 담당자들이 법규와 기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 법규라든가 배출 기준 정보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지 시설 측면에 있어서 이게 이제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 방지 시설 업체의 의견만 그대로 믿고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좀 정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또한 2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처음인가, 뭐 다른 매체에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국가에선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물 쪽에서도 이런 통합 플랫폼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통합 플랫폼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오픈이 될 건데, 이 물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 수자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홍수에 대한 부분, 뭐 이런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사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업장이라기보다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벤치마킹을 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EPA가 FRS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매체, 그러니까 환경 매체에 대한 그 규제가 있고 그 규제에 해당하는 시스템들이 뭐 물, 대기, 토양, 뭐 지하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50개 주뿐만이 아니고 미국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뭐 프리토리카라든지 뭐 이런 그 자기네들 그 영으로 관리하는 곳들이 모든 환경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상시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할당된 공무원만 14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든 시설을 그 하나의 매체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배출량과 관련된 그 보고 체계가 그 AR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이제 CRR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NEI, 우리로 치면 이제 캡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캡스 188종이 26년도부터 이제 초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 보고하는 걸로 지금 규정이 2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 캡스에 대한 관리 또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걸 NEI에서 담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만든 시스템은 요 케어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시작한 건 약 10년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한 10개 주와 시티에서 그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기 전에 이제 요 아래 표를 잠깐 보시면 EIS, 뭐 TRM, EAP라든가 GGRT, 그다음에 세드리라고 하는 시스템을 요 케어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 하나로 묶는 작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의 효과로 해서 뭐 사업장들의 보고 시간이 뭐 한 80% 정도 절감이 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기존에 이제 그 통합한다라고 하면은 개념이 다 그냥 없애고 새로 만드는 개념이었다라면 케어스는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가면서 케어스와 접목시키는 그 기술적 완성도가 지금 이제 성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사용하던 주정부라든가 뭐 지방정부의 시스템을 케어스에서 받아서 보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이 케어스에다가 직접 입력한 거를 주정부, 지방정부에다가 넘겨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구조가 자유롭게 이제 변형이 가능한데, 다만 이거를 사업장에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 요 SLT 그 지방정부에서 케이스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을 하면은 뭐 A 주는 뭐 케이스 1 타입으로 그냥 다 보고를 하고, 뭐 B
정보 같은 경우는 케이스 2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케어스에다가 입력을 하고 넘기는 형태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잡고 있는 컨셉은 요 케이스 2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앞서 사업장에서 궁금해하고 있던 부분이 방지 시설에 대한 어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 방지 시설의 종류를 그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지 시설의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도 공지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법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조항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약간은 미국과는 좀 결이 달랐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그 통합 플랫폼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는 차원에서 미국 사례를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네. 홈페이지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CATC 그리고 RBLC라고 하는 그 두 개 페이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방지 시설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전형적인 그 아주 그 대표적인 뭐 사이클론이라든가 뭐 백필터라든가 이런 전형적인 부분은 팩트시트를 통해서 아주 짤막하게 요약된 자료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인체 유해성과 그리고 비용 편익에 대한 내용도 대략적으로 아주 초심자도 보기 편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 TV 이 테크니컬 블레틴에서는 새롭게 이제 개발된 그 방지 기술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그 비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업장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에센시아를 선택을 했다, 뭐 전옥스번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규모에 따라서 어떤 물질을 타겟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그 캐피탈 코스트가 얼마나 되고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을 엑셀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RBL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 환경 기준이 대표적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뭐 레어 렉트라고 하는 기준을 다양하게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느슨한 법이 오래된 시설, 옛날부터 있었던 시설, 그리고 그 대기 환경 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렉트를 제공하고, 그리고 신규 시설이면서 동시에 이제 뭐 그 달성을 못하고 있다, 뭐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레어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벡트의 개념은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개념인데, 이런 정보를 실제적으로 사업장을 검색을 하면은 이 해당 사업장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지를 모두가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원자료를 다 공개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장 명을 다 까서 이러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클리어링 하우스에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1단계하고 2단계는 뭐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1단계는 각각의 시스템들을 연계를 하는데, 시스템을 연계하는 거 더하기 기존의 DB를 연계를 하는 거를 시스템 연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단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방지 기술 정보와 배출 규제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난립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쳐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자료를 빅데이터화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게 2단계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외에 대한 부분도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IPS하고 측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규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기능 개선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앤스카이의 경우에는 클린시스는 지금 현재 연계가 완료가 된 상태고 총량 허가에 대한 부분 정보가 이제 연계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린링크에 대한 부분도 연계를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기존 데이터를 연계를 하고 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시스템들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파란색은 연계가 돼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방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냥 사업장 자료를 그대로 오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저희가 그 1차 가공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업종이라든가 배출 시설별로 방지 시설을 묶어서 업종 특성이라든가 배출 시설의 특성을 저희가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당 결과를 일종의 그 사업장이 원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가 추가로 아이디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배출 허용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법상의 허가 배출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총량제에서는 벡트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굴뚝을 가지고 허가 배출 기준 또는 벡트 그리고 뭐 배출 허용 기준 또는 벡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빠져있는 타 시스템에서 정보가 빠져있는 부분은 지금 추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시스템 연계에 따른 기대 효과는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가 되고 실시간 정보가 이제 그 업데이트 되게 되면 이게 표준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점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여러 번 반복 입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휴먼 에러는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양질의 자료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될 거고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 자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그 1차적으로 만들어진 자료 안에서 1차 가공된 결과가 사용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그 쓰기 쉬운 자료 형태로 그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과 규제 정보에 대한 자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연계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 있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그 기술에 대한 정보 그리고 비용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를 함으로써 비용이나 인력 절감이 기대되고요. 그리고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기후부와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 일괄된 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기대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기반은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컨셉은 일단은 AI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완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AI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료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표준화된 자료 그리고 연계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